우리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성공을 위하여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러면은 제 83차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합니다. 지금 방금 박주선 최고위원 대구사랑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대표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고 성원한다고 하는 표현을 파이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최고위원회를 대구에서 개최를 하고 또 저는 당의 대표로서 개막식에 직접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대구 육상 경기대회 세계적인 이벤트인 만큼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또한 대구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당원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한 분이라도 더 대구 세계 육상 경기 대회에 참관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석 물가가 걱정입니다. 금년 들어서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쭉 4%대 물가 상승을 기록을 했던 소비자 물가가 8월 들어서 5.3%나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8월에 5.6%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에 3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정부가 공언했던 물가 상승률 4%의 목표 달성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통계치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서민들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실상 물가 상승률 5.3%보다 훨씬 더 높은 체감 상승률을 보이면서 일상생활도 어려운데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이마에는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상한파, 집중호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별 기여도를 물가 상승에 대한 분별의 기여도를 보면은 공업 제품이 2.25%포인트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 1.82%포인트, 농축수산물 1.20%. 농업 쪽으로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서민 생활에는 관심이 없이 민생에는 관심이 없이 수출 실적이나 경제성장의 실적에만 급급했었던 MB노믹스의 실패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경제 기조를 바꾸고 서민들 물가, 서민들의 일자리, 서민 경제, 민생에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결국 또 공권력을 투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에 제주도 강정마을에 육지병력을 포함한 경찰병력 1000여 명을 해서 반대 지역 주민들을 연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주민투표를 제시하고 특히 우리 국회에서는 예결위가 소위를 구성을 해서
해군기지 예산 승인 부대 조건으로 제시한 민군 복합형 기항기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현지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4.3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정부는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자 감세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대표되는 재벌 프렌들리 엠비노믹스의 총체적 실패가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 폭탄입니다. 7개월 연속 4% 상승률을 기록하던 소비자 물가가 8월 들은 5.3%로 치솟아서 2008년 9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동성이 큰 농산물이나 소비류 이거를 제외한 근원 물가 자체가 4%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고물가 시대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업자는 늘고 있고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3월에는 마이너스 2.9%로 떨어지고 4월에는 마이너스 2.7%, 5월에는 마이너스 1.4%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900조 원에 달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7월 말 현재 0.77%,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비상상황입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 더블딥 우려 속에서 실물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수출마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한 달 새 55억 달러가 급감해서 18개월 동안 이어져온 흑자 기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8월 말에는 밀어내기로 겨우 8억 달러 흑자를 유지했지만 9월부터는 적자 전환이 우려됩니다. 특히 IT 분야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반도체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4%, LCD는 마이너스 2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수출, 가계부채 모두 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MB정부는 엠비노믹스를 고수하겠다면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관된 민생 추경 시급하다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야당으로서 정말 간곡하게 고언을 드립니다.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것 이상 중요한 정부의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경제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내년 예산에서 부자 감세 철회하십시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 또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국면에서 신불자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일자리를 26만 개 이상 늘려서 2009년 80만 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금리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물가 안정 기반의 마련이 가능합니다. 어제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미국의 상정 시점까지 논의하지 않고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이익균형을 회복시키고 독소 조항을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을 할 수 없다는 우리 야사당의 그리고 범국공과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이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우리 당 통일위원들에 의해서 잘 피력이 됐고 이것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통상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한미 FTA가 일단 국회에 상정되면
국회는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과는 달리 이것을 일체 손댈 수 없고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고 찬반 투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조약의 협상 과정에서 또 비준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업계의 이익이 국회를 통해서 정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미국이 상정도 하기 전에 우리가 상정하면 스스로 발을 묶는 결과가 되니까 지금 할 일은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통상절차법이 없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진 이익의 균형을 되찾고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칠 엄청난 독소조항 이것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모아야 국회로서 국민으로부터 물려받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지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상생법, 유통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법 이런 대책 아무리 만들어놔도 한미 FTA에서 특별한 유보조항을 두지 않으면 이 모두 다 사문화될 뿐입니다. 이러면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자기 중소기업을 지켜내는 유보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외국 자본과 대기업에 모두 이걸 내주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되면 MB 정부 역사적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이 중심으로 이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 김영한 직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대책, 그리고 외통위원님들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과 같은 한국산 원산지 인정과 같은 이런 핵심 이익균형을 회복하는 조치들을 선결한 뒤에야 기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봅니다.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의 공권력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내일 전국 각지에서 희망 비행기가 뜹니다.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키기 위한 범시민 운동입니다. 이것을 하루 앞두고 강정마을의 평화 집회를 봉쇄하는 공권력의 경찰의 무리한 진압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 5시입니다. 이것은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원회가 예산을 국회 지시대로 쓰지 않고 낭비한 데 대해서 검증 활동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데 명백한 국회 무시입니다. 박노현 교육감 표적 수사에 이어서 새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콤비를 입어서 임기 말 무리한 공안 통치에 나선 명백한 사례입니다. 그 핵심 배후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한진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 없이 체벌을 앞세우고 강정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 경력을 앞세우고 뒤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 해야 할 일, 조금 뒤에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재윤 의원께서 야사당과의 협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강정마을 해안에 있는 9개의 시설물, 컨테이너 박스 9개의 시설물을 야5당의 소유권을 양수한 바 있습니다. 이 강정 해안의 컨테이너에 야5당 주민지원센터, 야5당의 생명평화 캠프를 개설하고 거기에 내일 희망비행기 행사에서 전판식을 하는 것을 대책위측과 야사당이 합의한 것으로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국회에서 이 해군기지 조사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결 소위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최고위원회 이 긴급 상황을 맞이해서 최고위원회 개최를 다음 주 월요일 9월 5일 제주 강정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합니다. 하나 12.6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진보 개혁 선수들이 경기장 입장을 속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서 내부 원칙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바깥에서 몸을 푸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개의 경로, 두 개의 트랙입니다. 당은 통합, 후보는 단일화입니다.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후보 단일화에 집중해서 그리고 후보 단일화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통합에 임함으로써 통합 전당대회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정치 경로입니다. 8.24 주민 투표, 무상급식 투표는 진보 진영의 승리입니다. 진보 진영이 일대 대동단결을 통해서 뜨거운 선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총진군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30대 재벌 총수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국민들 별 관심 없으시고 언론들도 참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요구하고 전경련은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는 약속을 내놓은 그야말로 하나만한 간담회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정례적이다시피 많이 만난 것 같은데 매번 같은 모양입니다. 사진 찍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런 간담회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재벌 간담회가 아니라 제도적 법적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생이든 상생이든 정말 의지가 있다면 재벌 개혁할 것을 엄중히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입니다. 또 재벌에게는 제대로 세금 내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최근 일부 기업인들이 재산 기부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는데 조건 없는 기부라면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부 총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부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다 자신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유보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얼마를 내놓으라고 판결한 금액의 절반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 어떤 재벌 총수는 검찰 수사 당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아직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건 아름다운 기부와는 또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벌들,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기여한 공로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이 느슨한 법과 제도 때문에 제대로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법과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재벌의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재벌이 생색내듯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국익에 봉사하도록 법과 제도를 엄중히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임을 강조합니다.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지금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지 두렵습니다. 모두가 절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버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뒤가 당이고 마지막에 자신을 놓아야 합니다. 민심과 순리가 우선이지 모두가 자기만 앞세우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절제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야권 통합과 관련한 통합특위의 입장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정파 등록주의와 결부된 연합정당의 구상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합 전당대회로 치르는 것에 대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최고위원회에서는 통합과 관련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의도 채택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야권 단일 후보 혹은 통합적 단일 후보 관련한 예비 접촉이 있었습니다. 각 당의 후보 출전 여부, 또 각 당이 구상하는 단일 후보, 통합 후보 선출의 경로, 절차, 방식과 관련한 공식적 견해가 정리되는 대로 추석 전을 목표로 해서 본격 협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대한 경찰 진입은 평화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야수적 침탈 행위입니다. 공권력을 앞세운 명백한 공안 폭행입니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이 복지정책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복지특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저는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복지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는 아직도 8월 24일 있었던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세력이 있고 또 여전히 보편적 복지를 부정하고 있는 세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특위가 아무 성과 없이 경론만 벌이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의원의 말처럼 한나라당은 복지에 대한 당론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가깝게는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내년 총선과 대선에 임해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모든 선거가 한나라당과의 복지 경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가 민주 진보 진영의 전유물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더 좋고 더 탄탄한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한나라당 복지특위가 진심으로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정배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 통합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손 대표께서는 당 지도부는 통합 후보 선출의 일정과 방식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른바 통합 경선이든 그것에 내보낼 당의 주자를 뽑는 경선이든 민주적이고 개혁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검증을 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주자를 서너 명으로 축약한 다음에 다른 당 등의 주자와 통합 경선을 하자고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투표 결과를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으로서 어떤 합리성도 어떤 공정성도 개혁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꼼수입니다. 편법입니다. 저는 지난 1년 가까이 당 개혁 특위위원장으로서 당 개혁안을 만드는 걸 책임져 왔습니다.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일념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많은 당내외 의견을 또 여론을 수렴해 왔습니다. 특위 내에서도 아주 치열하고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사실 바라보는 분들은 너무 지루하고 지나치다고 할 만큼 신중하게 토론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당 개혁안을 특위 차원에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사실 확정 전에도 최고위원들의 의견 수렴에 상당히 긴 시간이 쓰였습니다. 이제는 결정할 시점입니다. 다가올 전당대회, 총선에 이 개혁안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속히 확정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을 늦추면 이제 개혁안 수포로 돌아갑니다. 지난 대선 총선에 우리가 참패했습니다. 그 후에 3년 반 동안 우리 당의 문제는 우물쭈물하다가 변화, 개혁, 혁신을 못하고
현실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개혁마저 그런 상태가 되면 저는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그리고 최고위원들께서 조속히 결단해 주시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최고위원직을 내놓겠다고 이미 공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좀 물러날 수 있도록 빨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전에 정장선 사무총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개혁특위위원장직을 내놓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퇴를 권유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정 총장이 개인적으로 최고위원에게 할 일입니까? 손 대표께서 지시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 개혁에 무슨 서울시장 경선 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 제가 사퇴를 해야죠? 오히려 제가 그동안 1년 가까이 책임지고 온 이 개혁 문제만큼은 꼭 마무리 짓는 것이 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절차적으로도 사무총장이 전화 동안 떡 해가지고 그거 좀 물러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당의 제대로 위계질서에 맞는 일입니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부당한 태도도 문제지만 이것이 당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저는 민주당 대구를 사랑하는 모임의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자하고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스타디움에 가서 관전을 하고 또 응원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착실한 준비 또 친밀한 준비로 또 그동안 대회보다도 참가국이 202개, 선수가 1945명, 그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성원과 또 대구 시민의 참여 열기 속에서 아직까지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장에서 잘하는 선수에게는 격려를, 다소 부진한 선수에게는 위로의 박수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 시민들이 관전의 예의와 문화에 대해서 높은 존경을 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대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마음과 또 몸으로 열성적으로 성원하고 지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대회 성공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구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에 있는 일부 언론이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과장해서 대구 대회 조직위원회의 준비가 부족했고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다 하는 식의 보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와 비판은 대회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대회 종반에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의 지혜와 또 성원을 모아서 마무리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정마을에 공권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제주는 전 세계에 있는 투표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7개 지역을 선정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개 후보지들 대상으로 투표를 합산해가지고 최종 7개 지역이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이 되는데 투표는 금년 11월 10일까지 하고 11월 11일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4.3의 아픈 역사의 상처를 딛고 평화의 섬 세계 자연경관으로 거듭나려는 제주인이 합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7대 자연경관 선정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내를 가지고 대화 협상으로 주민의 동의하에 정부 시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제 해군기지 강정마을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흥금을 털어놓는 대화를 시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 공권력 투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배숙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제주도 강정마을을 다녀왔었습니다. 결국 공권력이 투입이 됐지만 물리력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제주의 해군기지 소유를 구성을 했고 또 제주도의회에서 주민투표라는 해법을 제시한 마당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긴장과 갈등만 더 높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원만하게 운영될 리도 없습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서 거듭나려고 하는 이 제주도에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군 기지를 건설을 강행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제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 상정되는 것에 맞춰서 우리도 국회 상정을 검토한다고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 FTA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정부의 한마디로 FTA 찬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FTA 홍보팀에서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그 올해 전체 FTA 홍보 예산으로 예비비 44억을 포함해서 69억 7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2주 동안의 한미 FTA 광고로 최근 공중파 방송 3사에 1억 원의 제작비와 7억 원의 매체비를 들여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철 철도 광고에 4억 원, 지면 광고에 1억 원, 라디오 광고에 2억 5천만 원, 2억 3,600만 원, 또 소식지와 격월관시에 무차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 논의에 압박을 가하려는 정부의 치졸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도 한우 산업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미국산 쇠고기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던 이 정부의 그랬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그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이 한미 FTA에 대해서 여론 호도용 광고를 전면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정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ISD를 비롯한 독소조항, 불합리한 점이 많고 국민들이 이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이 FTA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상 우리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그런 조항도 그 일단 비준이 되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준헌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FTA를 이행 범주를 만들어서 국내법화 시키는데 자기네들 국내법과 어긋나는 FTA는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노현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그 도를 너무 지나치게 넘었다 해도 넘어간다라는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이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간의 피의사실 공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권 실세보다는 야권 인사 쪽 수사가 될 때마다 늘 이런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어 지나친 경우가 많다라는 점하고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늘 검찰은 부인합니다. 우리가 사실을 흘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노현 교육감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권과 관련 있는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기 때문에 아마 P47 공표가 그 전에 공정택 교육감 관련 비교해서 살펴보면 공정택 교육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보도가 1년 동안 13건에 불과했다면 광노현 교육감은 5일 동안에 11건이 넘습니다. 그것도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사실과 관련이 없는 각서랄지 또는 비밀 회동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입니다. 검찰총장이 이번에 한상대 총장이 취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하나의 적은 무책임입니다.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진실이 호도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불과 얼마 전에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이제 그 무책임을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도 멀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이 점을 한상대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또 하나의 적은 무책임, 이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면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돼서 명예가 훼손되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부의 검찰 관계자가 했건 아니면 언론이 했건 아니면 그 밖에 제3자가 했건 반드시 책임을 가려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언론인들이 계십니다만은 이것은 가장 비열한 행동입니다. 수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들, 또 수사가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또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언론에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더 이상 이제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 우리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장관께서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무책임하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자를 가려서 관련법에 의하면 3년 이하 징역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개인의 인격과 명예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되리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도 따질 것이라는 점은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